자, 이제 도함수의 활용 1, 2, 3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로 퉁 칠 겁니다.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고 주어진 위치관계로 식을 세우고 뭐 미분에서 극대극소 찾고 뭐 범위 찾고 하는 거니까 쭉 한 스토리로 이어갈게. 자, 먼저 3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었던 이야기부터 빠르게 가볼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라는 3차 함수에 대하여 이 친구의 도함수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의 C 라고 쓸 수 있고, 이 녀석의 대칭 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의 3A분의 B였다라는 걸로부터 이 3차 함수의 이 대칭점, 이 녀석의 X좌표가 마이너스의 3A분의 B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3차 함수의 관찰을 시작할 때 반드시 얘부터 찾고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여기서부터 무조건 대칭성 등등이 다 나오니까. 맞죠? 자, 그래서 3차 함수에서의 대칭점, 이거를 내가 간혹가다 변곡점이라고 말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변곡점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나오는 용어긴 한데, 뭐 변곡점이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내가 3차 함수 얘기하면서 변곡점이야 라고 하면 저 대칭점이겠구나 라고 알아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미분에서 어떠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기본적인 거 다 괜찮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가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라고 해보자.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직선 L, y는 mx 더하기의 n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만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얘와 얘를 연립한 3차 방정식의 해일 거야.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에다가 c 빼기 mx 플러스 d-의 n 이퀄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m과 n, 즉 직선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1차 이하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요 앞에 최고차 항과 2차식까지는 바뀌지가 않겠지. 그렇다는 건 세 근의 합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어떤 직선과 만나도 항상 어떻다? 항상 똑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3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내지는 변곡점의 위치 등등을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처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이건 거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내가 접선을 그어볼게 하면 여기는 하나의 근이지만 여기가 중근이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에 얘는 두 번 더해줘.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그 다음 3차 함수랑 직선이 3중근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오직 어디밖에 없었냐? 대칭점밖에 없었으니 만약에 대칭점 요 정도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아, 변곡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b인데 이와 같은 직선이 접할 때는 여기가 3중근이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하면 세 근의 합이 되는구나. 보이시지? 실제로 얘 3배 하면 얘 되는 거 보이잖아요. 맞냐?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3차 함수의 변곡점의 위치를 통해 교점을 찾을 수 있거나 교점의 정보를 통해 변곡점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3차 함수와 직선이 1과 4와 1과 5와 6에서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이 얼마야? 세 근의 합 시그마 x라고 앞으로 종종 쓰겠습니다. 전 수업 때. 이게 12야.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는 얼마라는 거야? 4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지. 그 말은 이제 여기가 변곡점이 바로 4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지. 만약에 네가 이 녀석의 식을 세우고 싶으면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 쳤을 때 세근의 합이 얼마니까? 12니까 여기가 x의 세제곱 다음에 몇 x제곱? 마이너스의 12x의 제곱, 물론 이 뒤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 이처럼 교점을 알면 변곡점을 알고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반대로 이런 순서도 괜찮아. 만약에 문제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의 제곱 어쩌식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문제가 이렇게 쭉 갔는데 요 정도가 제로래.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이런 거를 미분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라고. 세근의 합이 얼마야? 6. 0은 중근이야. 그럼 0, 0, 예 하면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세근의 합이 6이라는 건 3띵 하면 변곡점 x좌표가 얼마다? 2다. 그래서 여기 대칭점 x좌표는 2다. 이런 거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항상 2차 함수의 식을 딱 보면 대칭축이 어디네를 보는 것처럼 3차 함수의 식이 먼저 주어지면 아 변곡점이 어디네? 세근의 합이 어디네? 이런 거 미리 봐놓고 시작하면 관찰이 편해요. 특히 접선 문제 같은 건 접한다니까 0, 0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하나만 주어줘도 나머지 하나가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의 3이래. 그러면 여기서의 접점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마3 예예 해서 6 되면 되지. 여기 얼마면 돼? 뺄셈이 어렵다. 4.5가 되겠지. 9 빼기 3은 6이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관찰의 기본이 되는 변곡점. 이건 반드시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개형은 넘어가도 될까요? 안 된다고?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4차 함수의 그래프는 3차 함수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프를 결정짓는 요소는 그 새끼의 도함수인데, 그지?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라서 모양이 U자밖에 없어. 그러니 X축하고 안 만난다. 밋밋하게 생긴 3차 함수. 접한다. 3중근. 2번 만난다. 꿀렁꿀렁. 이렇게 그래프 계획이 3개밖에 없지만 4차 함수는 걔 도함수 자체가 3차인데 그 3차조차 방금 3개의 모양이 있다고 했고 걔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형이 좀 많았지. 자,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봅시다. 만약에 f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도함수가 요래 생기면 당연히 4차 함수는 꿀렁꿀렁 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만약에 정확하게 으차라차차차해서 여기가 이렇게 등간격이면 못생긴 W가 아니라 이쁜 W가 딱 되겠지? 아이고 좀 안 이쁜데 이쁜 W가 될 겁니다. 그 다음 3차 함수가 X축하고 접한다 이러면 또 쉬었다 가는 4차 함수가 될 겁니다. 난 앞으로 이런 걸 쉬었다 가는 4차라고 칭할게요. 자, 여기가 중요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할 건데 요때 기울기 잠깐 0 찍고 다시 올라가겠지. 이처럼 여기서 쉬었다 가는 4차 함수라고 하고 문제에 꽤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이처럼 지나면 여기가 몇 중근인 거야? 3중근인 거고 이쪽은 하나니까 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씩 세웠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치? 뭐 반대로 위쪽에서 접해 놓고 시작을 하면 좌우 반전시킨 그림이 될 거야. 감소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감소하다가 쉬었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뭐 나머지 못생긴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당연히 책에 있는 내용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건 너네가 집에서 잘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메인은 식 작성이 되겠지. 직선 또는 뭐 어떤 X축,
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건 기본적으로 인수 정리여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긴 합니다. 표에 있는 그림만 보면서 얘기하자. 그냥 교점이면 1차예요. 접하고 튕겨 올라오면 2차예요. 뚫고 반대편으로 가면 3차가 되겠지. 여기서 은연중에 다 했었던 거야. 뭐 이런 데가 2차 아니야. 다 알잖아. 요런 데는 3차가 될 거고. 아까 이런 데가 3차가 되겠지. 맞냐? 그거에 따라서 식을 잘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알면 좋다. 결국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식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이 위치관계를 이용한 식의 작성이라는 개념까지를 포함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 뭐 할지 뭐 할지. 그냥 미분해가지고 증감 찾을지 아니면 어떤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지를 봐야 되겠지. 맞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의 제곱 플러스의 9x 플러스의 7. 현재야 너 이거 미분할래? 위치관계 찾을래? 왜냐면 끝까지가 다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요렇게만 보면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뭘로 되냐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막 굳이 x축과의 위치관계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상수함수 7과의 위치관계가 더 중요하겠네.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겠구나.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3이겠네. 그치? 마찬가지로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의 4x의 제곱 플러스 이런 거 볼 수 있을까? 박상찬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 3과 이거 풀마 풀어주면 루트 2에서 접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풀마 루트 2인 이쁜 W가 되겠구나. 맞니? 자, 그 다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긴 해야 돼. 물론 이렇게 관찰할 리가 많이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쳤을 때 물론 잘 할 일은 없지만 볼 줄은 알아야 돼. 이렇게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얘와의 위치관계가 이렇다지. 그러니까 7x 빼기의 1이다라는 1차 함수와 어디서 뭐하고 어디서 뭐해? 0에서 접하고 6에서 그냥 만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물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 갑자기 7x 플러스를 따로 떼서 봐야 될 일은 많이 없지만 볼 줄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미분 때 이 얘기까지 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의 접선이야? x = 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x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의 상수항은 f0, 1차 식의 개수가 f'0니까 이게 f'0, f0인 거잖니? 마찬가지로 x-a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이거 다 했었잖아. 안 했나? px-a 플러스의 q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이 어디서의 접선이다? A에서의 접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렇듯 다 인수정리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접선의 방정식 가봅시다. 방금까지 했었던 이야기 계속 반복의 느낌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접선 기본 형태는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오른쪽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부터 가볍게 정리해 봅시다.
자, 크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형태부터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자, 접점의 좌표가 어디서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F'A 구하고 F의 A 구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지. 맞냐? 이게 이제 기본 대처법인데 추가로 이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책에는 굳이 안 썼지만 계속 똑같은 게 반복하는 거라서. 만약에 x = a에서 접한다. 그러면 둘을 연립한 식이 어떤 인수를 x-a라는 인수를 몇 개 갖는다. 2개 이상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맞냐?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기울기가 주어진 거. 현재 기울기만 주어졌다고 해서 접선 바로 세울 수 있나? 없지. 당연히 뭘 구해야 되냐면 그런 기울기 m이 되는 x가 어딘데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하시면 1번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건 한 번의 조작으로 이쪽으로 귀결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곡선 밖에서 그었다.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은 경우. 이게 중요하겠지. 접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내가 매번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의 A, B가 있어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습니다. 라는 문제는 무조건 일단 접선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접점이니까. 무조건 접점을 알아야 돼. 근데 몰라. 그럼 미지수라고 둬. T, FT라고 둬. 자, 그 다음 이 그림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뭐랑 뭐가 같은 상황? 평변과 미계가 같은 상황. 그치?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상황을 식으로 세워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평변은 B-의 T 분의 아이고 뭔 소리야. X좌표 빼야지. T-A 분의 FT-의 B. 그게 어디서의 미계랑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맞냐?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방식은 조금 비효율적인 방식을 서술하고 있거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서술해. 먼저 T에서의 접선을 세워버렴 냉 F'T 괄호 X-T 플러스 FT. 이게 지금 T에서 그은 접선이야.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지? A, B를 지나니까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B는 F'의 T 곱하기 A-의 T 플러스 FT야. 이제 얘를 정리해볼까 하면 얘 넘어가고 나눠주면 이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Y는 하고 세우고 대입하는 그 몇 초를 아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황이야.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씩 세워주면 당연히 편하겠지. 오케이. 곡선 외부에서 그었을 때는 평변과 미계가 같다가 될 거야. 오케이. 근데 fx라는 함수에 예를 들어서 뭐 x세제곱 더하기 뭐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미지수가 많아가지고 이 녀석의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세요 등등을 할 때 미지수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야. 만약에 그런 문제를 만나면 전혀 당황할 필요 없이 뭐 아무튼 대충 fx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딘지 뭐 이걸 g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t에서 접한대. 그럼 당연히 접한다는 건 뭐랑 뭐가 같다는 거야. 함수값이 같을 거고 또 뭐가 같을 거야? 기울기가 같을 거야 라는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결국은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x-t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겠네요 라는 인수정리 쪽 관찰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미지수가 어디에 있냐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냥 미분 때려서 푸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인수정리를 해서 하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미지수가 많을수록 인수정리가 좀 불리한 게
인수정리를 쓰면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근각의수의 관계를 쓰자 이런 느낌으로 갈 텐데 미지수가 많으면 막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 개의 곱이 플러스 B고 막 세 개의 곱은 마이너스 C고 이러면 너무 헷갈리니까 두 개를 유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딸깍딸깍 왔다 갔다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접선이 활용되는 케이스가 거리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건 다 알 거고 기본 개념 할 때부터 다 하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 L이 이렇게 있어요. fx 위의 점에서 L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점 이런 거 찾고 싶을 때 당연히 요 정도에 있어 보이는데 이 별표에서의 접선이 딱 L과 뭐 한 상황이야? 평행한 상황이겠지. 제일 가까울 때. 반대로 뭐 이렇게 있고 L이 이렇게 지나가서 가장 이번엔 먼 곳은 어딥니까? 뭐 이런 게 물어봐질 수도 있어. 뭐 대충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미개가 이것과 평행할 때다 라는 걸 거고 마찬가지.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점 P가 있어. 그러면 거리가 멀다가 가까워지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 같아. 제일 가까운 게 한 요 정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기서의 접선과 방금의 핑크가 수직인 상황이다 하겠지. 마찬가지로 뭐 요렇게 있고 여기에 점피가 있는데 거리가 멀어지고 있네 다시 가까워지고 있네 한 요 정도의 제일 먼 점 찾아봐 뭐 이런 상황이 나와도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연결한 이 평변이 90도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지. 필요한 그림을 따라서 그때그때 잘 읽어내시면 돼. 얘는 평변과 미개가 90도겠고 얘는 평변과 미개와 기울기가 같겠고 그렇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접선과 인수 정리가 내가 계속 반복했던 얘기가 이제 드디어 책에는 여기서 나옵니다. x-a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의 1차식 이하가 바로 접선이다예요. 오케이? 예. 요거는 알아두시고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또 얘기할 필요 없지. 이거 한 오늘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지난 시간 포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는 생략했고요. 자, 5번입니다. 자, 곡선 밖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될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 접선 세우는 주인공은 항상 누구라고? 접점. 그러면 접선이 3개가 그어지려면 뭐도 3개 있어야 돼? 접점도 3개 있어야 돼.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있고 fx가 있고 뭐 요 정도 a, b에서 fx의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접점 t,라고 잡아주시고 t-a 분의 ft-의 b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 아니겠냐? f'의 t다 라고 식을 세우면 이게 분명히 이제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거든. 이 녀석을 풀어서 얘 t의 개수가 뭐가 될 거야? 접선의 개수가 될 겁니다. 맞냐? 자, 근데 물론 수능에선 물어보지 않는 거지만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접점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와 무조건 똑같다는 명제는 틀린 명제긴 합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4차 함수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한 이 정도 점에서 접선 그어봐 라고 했을 때요. 일단 이쪽을 하나 그을 수 있고 저 위로 하나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은 게 공통 접선이면 접점은 4개지만 접선은 3개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거를 수능에선 묻질 않아. 배려 차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긴 해, 수능에서는. 근데 엄밀하게 수학을 얘기할 때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와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아저씨들이 우리를 배려해 주니까 그냥 똑같다고 풀면 된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것이 3차 함수에 대하여
3차 함수 외부의 점에서 3차 함수에 대하여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느냐. 얘는 좀 미리 알아두면 좀 편하다.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뭐냐? 변곡점에서의 접선도 이렇게 해놓고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럴듯하게.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하나, 둘, 세 개 그을 수 있겠지. 여기선 세 개 그을 수 있고 점대칭성 때문에 이쪽도 세 개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서 세연아 여기서 접선 그어봐. 몇 개 그을 수 있게? 하나. 이쪽으로 못 긋는 것 같아. 이쪽 언덕으로밖에 못 긋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못 긋고 대칭성 때문에 여기도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승훈아, 요 곡선 위에 이런 곳에선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게? 자기 자신이 접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편 언덕으로 쏠 수도 있겠지. 이런 데는 두 군데였고 얘도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 변곡점 여기서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접점이 되는 하나밖에 못 긋고 얘를 제외한 이와 같은 변곡 접선 위의 점에서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보고 계시는 하나와 이쪽 하나밖에 못 긋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을 수가 있다. 오케이? 얘는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아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 문제를 보자. 만약에 2,a에서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의 2의 접선을 두 개만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아니 세 개다. 세 개 있는 예시는 똑같이 가야지. 세 개 그을 수 있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현재야 정석적으로 어떻게 푸는데?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 위에 점 t, t의 세제곱 플러스의 2를 잡아놓고 평변 이퀄 미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리나 식 세워보자. 는 미개가 뭔데? 죽을래. 자, 따라서 t세제곱는 넘기면 3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t의 제곱. 그쵸? 그 다음 얘가 넘어가면 2 곱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t의 제곱. 이게 2 마이너스의 a다.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위치관계로 그래프 해볼까?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접해? 2t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t 빼기 3일 것 같아. 자, 그러니 0에서 접하자. 세연아 보고 있냐? 자, 근데 세 번 만나려면 대충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지나가줘야 되겠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어야 될 테니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다. 인데 미분 또는 비율관계, 뭘 아시는지 모르니까 미분 또는 비율관계라면 여기 2잖아. 그죠? 그러면 2,1 때 여기 y좌표가 얼마냐? 8, 16 빼기 24니까 마이너스의 8. 따라서 2 빼기 a라는 상수함수가 이 사이에 있으면 돼. 그러니 마이너스의 8보다는 2 빼기 a가 크자. 어디까지? 0까지. 따라서 a는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으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 문제를 아까 여기다가 그려놨던 그 교점의 개수, 아니 접선의 개수라는 그 팩트를 알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요 3차 함수는 y equal 2와 0에서 3중근을 가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2,a라고 했으니까 대충 요 정도의 2,가 있고 a 값은 어디인지 모르니까 쭉 이렇게 위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야. 맞냐? 그러면 접선을 그을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일대 기준이 되는 게 곡선 자체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냐? 변곡점에서의 접선도 있었지. 지금 변곡점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곡 접선이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거 잘 안 보이면 지금 흰색이 이런 상황이고 초록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잘 펴진 것 뿐이야.
세 개 글수는 어디였어? 여기지. 아니면 여기지. 그중 핑크 위에야. 이런 동네에서 몇 개 글까? 이 동네가 이 그림에서 이 동네예요. 접선보다 아래 있는 느낌이니까. 그 다음 이 동네가 어디냐면 요 동네입니다. 그 다음 다시 요 윗동네가 곡선보다도 위고 접선보다도 위 느낌이니까 요 동네 얘기입니다. 세 개인 건 여기였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야. 근데 x세제곱 플러스 2에다가 2가 들어가면 여기는 10일 거고 여기는 2잖냐. 그 사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으니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나쁠 건 당연히 없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접선 이야기를 빠르게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욕심부려가지고 문제를 많이 갖다 놨어요. 필기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제발 MSG에서 수업한 문제를 질문하지 않도록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겠습니까? 예. 자, 가보겠습니다. 1번.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의 1,f1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난 점을 pq라고 하자. pq가 6일 때 양수 a의 값은 그냥 하세요. 미분해서 1 대입해가지고 접선 그거 가지고 블라블라 하면 되잖아. 맞죠? 이건 그냥 기본 문제로 연습삼아 넣어놓은 것 뿐이지 수업할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자, 2번. 이 친구 위에 0,2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A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은 이건 중요해. 0,2에서의 접선이 보자마자 뭐인 거야? 2x 플러스 2인 게 보여야 됩니다. 그치? x 이퀄 0에서의 접선은 그냥 내림차순 되어 있는 거에 1차 이하니까. 그치? 자, 따라서 2번은 접선이 바로 y는 2x-의 2다. 바로 찾아주시고 플러스 2다. 거기부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얘랑 수직이고 a를 지난대. 기울기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돼. 그리고 0,2 지난대. 세우면 되겠지. 오케이. 얘는 할 얘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 3번은 기본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에서 그냥 당연히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4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야, 내가 안 풀고 넘어가는 문제는 너가 복습 안 해도 되는 거지? 집에서 스스로 풀어보세요. 뒤에 답지 다 빠른 정답으로 있습니다. 오케이. 자, 4번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다. 자, 얘는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치? 그러면 뭐 해봐야 돼? 평변은 미개랑 같다를 해봐야 되겠지. 접점의 좌표를 t, 라고 두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풀게요. 자, 원점과의 평변식 세우겠습니다. t-의 0분의 호영아 이어서 빼기 0 생략했습니다. 자, 그게 미개랑 같다. 미분해보시면 뭡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자, 그러면 얘를 풀면 되는데 왼쪽이 그냥 약분이 돼버리니까 해버릴게. 마 t제곱 빼 t 뿌 1 이퀄 마 3t의 제곱 빼 2t 뿌 1. 뿌 1 뿌 1 지워지니까 정리 넘깁시다. 2t의 제곱 플러스 t는 0. t는 뭐 또는 뭐?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기울기의 합을 구해야 된대. 그럼 기울기를 구하러 가야지. 기울기가 뭔데? 접점 t가 나왔으면 이게 아까 미분계수 f't였지? 맞냐? 자, 그러면 첫 번째 f'의 제로는 얼마입니까? 1. f'의 마이너스의 2분의 1은 오, 이게 바로 된다고? 2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5네요.
따라서 얘네들의 합은 4분의 9다 이렇게 될 건데 넘기지 말고 보세요. 자, 봐봐요. 지금 이걸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얘가 문제에서 누구를 지납니까? 원점을 지나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관찰해 볼게. 어떤 상황인지요. 자, 얘는 뭐 대충 마이너스 x로 좀 묶어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러면 대충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여기가 0이야. 맞나?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했던 그 배경지식을 이용해봐. 곡선 위의 점이네 지금 0,0이. 거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곡선 위에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그을 수 있지.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이게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냐면 첫 번째, 내가 접점이야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쐈어 여기가 접점이야 이런 게 하나 있겠지. 아까 얘기했던 걸 써볼게요. 3차 함수 보자마자 찾아야 될 거. 세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X축 굳이 안 그릴게. 그게 더 잘 보이겠다.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란 건 변곡점 X좌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 여기가 지금 마 3분의 1인 상태야. 그러면 대충 원점이 오히려 여기쯤에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는 내가 접점이 하나 있을 거고 이쪽으로 쏠 거야가 하나 있겠지. 근데 핑크를 보자. 0이 접점입니다. 그러면 0, 0, 네모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0에서 반대편으로 접선 쐈어 이런 경우는 0에 노랑 네모, 노랑 네모 이렇게 나오겠지. 그들의 합이 또다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네모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라는 걸 찾았잖아. 그러면 이 지랄을 안 했어도 당연히 하나는 접점이 0이지. 나머지 하나는 세근의 합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만 구하자라고 풀 수 있을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숙제부터 한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돼요. 무조건 다 그림을 그린다란 마인드로 다 해봐야 돼. 물론 진짜 그냥 단순 계산 앞에 있는 쉬운 문제 빼고 뒤에 의미 있어 보이는 문제를 다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이런 공부할 거리가 있었던 거고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x의 제곱과 마이너스 괄호 x-3의 제곱 플러스 k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 L이라고 하자. L이 L의 gx가 접한대. 그 q. 그 다음에 곡선 gx와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rs라고 하자. qrs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게 그냥 x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x-의 3의 제곱 플러스의 k. 그런데 1,1, 요 정도 1,1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이 새끼 Q에도 만난대. 그 다음에 X축이 뭐 RS 이렇게 있대. 삼각형 QRS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요 2차 함수랑 이 2차 함수랑 모양이 어때? 똑같아. 최고 차이 계수가 똑같으니까 그걸 좀 인지를 해 두시고. 자, 먼저 접선 구해보자. y는 어렵지 않아. 미분하고 1 대입하면 기울기 얼마야? 1,1 지나게 해봐. 2x-1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느끼면 좋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k 모양이 똑같다 그랬음. 그러면 지금 1,1이란 건 요 접점에서부터 잉 하고 1만큼 간 점이지. 그러면 오른쪽의 접점 Q는 똑같이 얘의 대칭에서 잉 하고 똑같이 온 거겠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야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이 친구 대칭축이 3이었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하고 올라갔어. x값이 1만큼 커지게 움직인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는 x값이 1만큼 작아지게 오면 되겠지. 그래서 q의 x좌표가 얼마다라는 거야? 2다라는 거를 다른 별다른 짓 없이 대칭성으로 빨리 확인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림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거, 세근합이 됐든 대칭성이 됐든 뭐든지 다 써놔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따라서 q는 이 2x 빼기 1이라는 점 위에 있는 거 아니야? 2, 얼마야? 2,3. 그럼 이제 k도 나오겠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3의 제곱 한 다음에 2,3 지나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마무리는 쉽습니다. R이랑 S가 암산으로 나올 거야 이거. 굳이 전개하지 말고 제곱한 게 4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뭐랑 뭐냐? 1이랑 5.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였겠지. 그리고 Q라는 점이 2,3이었으므로 가로의 길이가 몇 cm? 4cm. 높이가 얼마? 3인 삼각형 4, 3의 반띵. 넓이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6번은 아직까지 수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거야 라는 건 아니야.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게 진짜로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4차함수 f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의 1인데 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공통접선일 때예요. 맞죠? 근데 얘를 미분을 이용하여 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귀찮아.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풀이가 미분을 안 쓰는 풀이가 돼서 수능에 출제되지 않고 오히려 논술 같은 쪽에 출제가 돼. 근데 알려주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 뭐 교육청에 나올 수도 있고 학교 내시는 이제 수원도 안 보나? 3학년 중에 수원도 보는 학교도 있겠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둘게.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이 새끼 직선 L이라고 하면 4차 함수와 L은 알파랑 베타에서 각각 접하는 거지. 그럼 어때야 돼?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근데 지금 얘 이퀄 L이다 라고 연립을 해보면 넘겼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얘가 넘어가면서 좀 바뀌겠지만 여기는 안 바뀌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내 근의 합이 얼마야? 4차일 때 근과 계수의 관계 합 정도까지는 다 알지 않냐? 얼마야? 3이라고 대답하면 대가리 쪼개야 됩니다. 0, 3차가 없잖아요. 이거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똑같아. 그 원리 알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하나씩, a분의 c가 2개씩 한 거, 마이너스 a분의 d가 3개씩 한 거, a분의 e까지가 4개씩 한 거. 이거 그냥 n차 방식으로 다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철이는 막 그냥 동글동글 막 굴리는 것 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 규칙성이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더하기 베타고 a분의 c가 알파 베타잖냐. 그 다음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다 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고 a분의 c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고 마이너스 a분의 d가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규칙성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건 무조건 근 몇 개 있든 간에 그거 하나들의 합이야. a분의 c는 근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종합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들의 곱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건 건데 3차 방정식은 세 개 있으니까 3 컨비네이션 2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세 개의 합인 거고 이제 마이너스 a분의 d는 세 개짜리의 곱의 합이에요. 그러니 쓸데없는 거긴 한데 모르면 쪽팔린 거니까 알아둬라.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고3이 이거 모르면 쪽팔려서 어제 고개 못 들고 다닙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a분의 c는 그럼 뭐겠어? 몇 개씩 한 거? 두 개씩 한 거고 몇 종류 있겠니? 싹 컨비네이션 두 가지, 총 6가지가 있을 겁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뭐 이렇게 다 한 거.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d가 뭐냐면 3개씩 한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a분의 2가 4개짜리로 한 겁니다. 그럼 5차로 가면 더 늘어나겠지. 이렇게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얘는 네근의 합이 0이에요. 맞냐? 자, 그런데 알파, 베타를 더한 게 0이어야 된다는 뜻은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그러니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t라고 잡고 여기를 플러스의 t라고 잡자. 따라서 식을 세워보면 x의 4제곱 마이너스의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의 1이란 친구는 직선 L과 t에서 2번 마이너스 t에서 2번 만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직선이고 그 접선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의 t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L이 내가 구하고 싶은 ax 플러스 b 뭐 이런 느낌이거든. 전개를 해볼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몇 x제곱 2t제곱 x의 제곱 플러스 뭐임? t의 4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양변 개수 비교를 해보자. t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t제곱이 2분의 3이 되면 똑같지? 맞냐? 그러면 요 뒷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ax 플러스 b 더하기 4분의 9가 될 거야. 그 1차 이하가 왼쪽에 1차 이하인 6x 플러스 1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a가 얼마고 6이고 b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5다. 를 통해서 y는 6x 빼기 4분의 5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수능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수능 특강에는 실린 적이 딱 한 번 있거든. 그래서 뭐 EBS에서 했는데 우리가 모를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만 수능에서는 이와 같이 인수정리로밖에 못 푸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뭐 알아들으시려면 알아들어 보세요. 이렇게 공통접선, 4차 함수의 공통접선 문제는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3차 항이 없게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야 t 마티로 쉽게 잡고 풀 수 있어서 그래. 여기 뭔가 있잖아. 그러면 네근의 합이 4잖아.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막 이렇게 어려워지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해주세요. 부등식으로 주어진 게 아까 숙제 해설한 거랑 비슷한데 어떻게 생겼나 천천히 볼까? 이번에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래.
자, 6x 빼기 6보다 크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2보다 작다. 아까 그 기출문제를 풀고 이걸 보거나 이걸 보고 그 기출을 봤었으면 느껴질 거야. 아, 이렇게 뭔가 3개 주어지면 일단 누구랑 누구의 관계부터 봐봐야겠다. 양 사이드부터 한번 봐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위치 관계인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연립을 해야 되겠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 더하기 4는 빵입니다. 맞나?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의 2는 0입니다. 인수 분해가 될 것 같아요. 뭘로 될까요? x-의 1의 제곱과 x 플러스의 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뭐 얘는 조립제법 하시면 되니까. 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얘네들은 x 이퀄 1에서 뭐 하는구나. 접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림이 있어야 온전히 이해하고 네 걸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다 그려버릇해야 된다. 아, 굳이 y축은 필요 없겠다, 지금은. 자, 먼저 6x-의 6이란 친구가 여기 1,0을 이렇게 지납니다. 이게 6x 빼기 6이야. 그 다음 얘랑 얘가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며. 그러면 대충 이 정도의 마이너스 2가 있다 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접한다는 뜻은 3차 함수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접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인 거겠지. 맞나요? 자, 그런데 0 초과인 양의 실수에서 직선보단 크고 핑크보단 낮은 요런 곳에 fx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니? 자, 그러면 fx가 몇 차 함수인지를 봅시다. 몇 차일까? 일단 4차 이런 건 될까? 안 돼. 왜냐면 핑크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3차니까 3차보다 낮아야 돼. 첫 번째 1차일 수 있을까? 부등식만 만족할 거면 1차여도 돼요. 왜? 흰색이랑 똑같으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F0은 마삼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왜냐면 1차면 흰색이랑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니까 F0 마이너스 6이지 않냐? 안 되지 않나? Y축 요 정도 그려드려? 여기 있어. 요 정도 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3차식일 수도 있겠지. 됐나요? 그러면 먼저 fx가 2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논리를 펼쳐보자. 그럼 fx가 어떻게 식이 세워져야 되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냐? 핑크랑 흰색이 1에서 접했는데 그 사이를 f가 샥 하고 이쁘게 지나간다는 뜻은 fx도 1에서 얘네들이랑 접했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봐봐. 식 세우기 편한 건 2차가 3차랑 접한다가 식 세우기 편하냐? 2차가 1차랑 접한다가 쉽냐? 1차랑 접한다가 더 쉽겠지. 따라서 fx가 2차라고 치면 일단 f랑 y는 6x-의 6이라는 친구가 x 이퀄 1에서 접해요. 맞지? 그러면 식이 바로 세워지겠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므로 fx가 뭐가 되면 돼? x-1의 제곱 더하기 6x-의 6이 되면 되지. 근데 이러면 안 된 이유가 있어. 현재 왜? 이거 모순이에요. 뭐가 모순일까?
승훈이 찾았네. 뭐의 모순일까? 그렇죠. F0이 마이너스의 3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야, 문제를 좀 크게 봐. 이게 근시안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만 금붕어처럼 보지 말고 내가 뭐 하고 있었나, 뭐가 주어졌었나를 생각하라고. 이거 모두에게 하는 소리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고가 그거예요. 좀 관조라 그럴까? 내가 뭐 하고 있지? 뭘 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눈앞에 있는 거 미분, 제일 화나는 거. 다른 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미분 Y'문 하고 일단 쓰고 시작하는 새끼 개 싫어. 종종 그런 애 있어. 이거 왜 했어? 그냥요. 안 됩니다. 이제 고3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야. 이제 F가 3차일 때 봅시다. 자, 그러면 똑같아. Y는 6x 빼기 6과 1에서 접한다는 위치 관계는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걔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자. fx는 x-의 1의 제곱. 근데 3차니까 하나 더 있겠네. x 빼기의 a. 누구랑? 6x 빼기 6과의 위치 관계가 그렇다. 그럼 이제 a를 구하려고 뭘 대입하면 되겠구만. f의 0을 대입을 해봐야겠구만. f0은 마이너스의 a 빼기의 6. 근데 그게 마3, a는 마3. 따라서 fx는 x-의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의 3 더하기 6x 마이너스의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F3을 구해서 마무리합시다. F3은 36인 것 같아요. 맞나? 호영아 맞아? 맞대.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좌표 평면의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원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fx와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질문, 이렇게 문제 읽다가 박상찬이 거리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세 글자 땡땡 값이 떠올라야 돼요. 그쵸? 절대값, 음수면 안 되니까 그거 꼭 떠올려 주셔야 돼. 그 다음부터 일단 시키는 대로 일단 해놓고 고민을 해보자.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을 세워보겠습니다. y는 해놓고 일단 기울기가 얼마냐면 미분한 거에다가 t 대입하면 되니까 3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지나는 점은 t, 가 될 거고 y좌표는 t세제곱 더하기 at제곱 더하기 bt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현재야 y절편 구하래. 뭐 하면 돼? 정리하면서 암산해서 불러봐. gt가 몇 세제곱? 그 다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 절대값의 gt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오늘 세 번째 만났네요. 쓰구나. 3차 함수가 절대값을 씌워도 항상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때야 돼? 3중근이어야 돼. 3중근이 되려면 무엇이 0이어야 돼? 요게 3중근인 형태가 되려면 바로 나와야지. A가 있으면 안 되겠네. 맞죠? 그러면 fx라는 친구가 x의 세제곱 더하기 그냥 bx였던 셈이고 f의 1은 2다라고 줬으므로 x 세제곱 더하기 x였겠구나. f의 3은 30이겠죠. 자,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위에 세 점 마1, 마6, 2, 0, 4,4가 있습니다. 곡선 위에서 두 점 A, B 위를 움직이는 P랑 Q에 대하여 사각형 AQC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의 X좌표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랑 여기는 고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럼 당연히 요 왼쪽 밑에 있는 A와 여기를 연결한 이 선분을 그어두면 삼각형 몇 개가 되니까? 두 개가 되니까 위에 삼각형도 최대, 아래 삼각형도 최대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네. 제일 멀리 도망가려면 어떤 상황이야? 미분계수가 평행한 이 점, 미분계수가 평행한 이 점. 그게 내가 찾고 있던 P랑 Q가 되는 거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 AC 사이의 평균 분할을 구하자. A가 마1, 마6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C는 4,4라고 줬대. 얘네들 사이의 평균 얼마야? 평균 분할 2.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기울기가 2가 되는 두 점 찾으면 되겠지. 기울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입니다. 자, 그것이 2가 되는 x를 찾자.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10x 플러스의 2는 0입니다. 상철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문제를 보라고 있으봐라. 현재는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네. 그렇죠. 두근의 곱을 찾으려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문제는 좀 눈팅을 하고 따라오시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껴 필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기출문제지. 내신에도 나왔고 배제고 내신 나왔는데 y = 1로 변형돼 있었어. 그래서 네가 아마 틀렸을 거야, 형아. 자,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상수함수 0을 따라오다가 언제부턴가는 3차 함수로 갈아탄대. 그럼 언제 갈아탈지 모르니까 일단 원래 그래프나 그려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하면 돼요. 그 다음 gx의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 gx는 k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또 k까지 0으로 쭉 온대. 그리고 k부터 갑자기 기울기가 12로 솟구쳐 오른대. 재린아 이 문제 기억하지? 아 진짜요? 내신 대비할 때 적어도 3-4번은 풀었는데. 자, 그럼 일단 가족 거부도 만족시켜보자. 함수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a라는 곳에서 0이었던 게 갑자기 3차로 갈아탈 거거든. 그럼 갑자기 이런 데서 갈아타야지 뿅. 불연속이니까 안 되겠지. 여기서 갈아타면 어때? 뾰족하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꾹 참고 어디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돼? 1에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식 써둘게요. 다시 한번. 얘가 x-1의 제곱 2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핑크와 초록입니다. 근데 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핑크가 초록색보다 더 위에 있다. 이게 k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어디선가부터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쭉 오다가 한 요쯤에서 가자 하면 핑크가 초록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그때의 꺾이는 이곳이 k다 뭐 이런 얘긴데 너무 크잖아. k의 최소값이 돼달래. 그 말에 이게 톡톡톡톡톡 쳐가지고 최대한 아슬아슬 붙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 할 때겠어? 접할 때겠지. 요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접할 때를 찾고 싶어요. 그때의 x 절편이 k다야. 맞냐? 그러면 계산은 너네한테 맡길 테니까 상황만 해석해보자. 결국 이 별표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 12일 때
내가 구하고 싶은 K는 그 접선의 뭐야? 접선의 X절편을 찾으면 되겠다. 요렇게까지 길 인도해드리면 계산 너네가 할 수 있겠지. 미분해가지고 기울기가 12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접선 다시 한번 제대로 그어가지고 X절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슈. 오케이. 접선 얘기는 이만 할까요? 11, 12, 13, 14, 15 다 아이씨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다 갖다 놔가지고 하나도 빼먹고 싶은 게 없네. 펄. 아마 숙제에서 너네가 질문을 하겠지. 일단 쉬었다 할게요.